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강 박민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평가원 주요 비문학 지문 해설 같이 해볼 거고요. 일종의 홍보 영상이 될 수도 있겠어요. 뭐에 대한 홍보냐면 요 방법에 대한 홍보. 비문학 지문 문제를 풀 때 고3인 친구들은 막 방법을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고2나 고1인 친구가 이 영상을 본다면 요 문제 유형이 있는 문제 세트의 경우 반드시 이렇게 푸세요 라고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하기 위해 이 지문을 골랐는데 뭐냐면 슈퍼문 나오는 지문 하면 알까요? 15학년도 수능 기출이고 딱 두 문제만 들어있는 되게 단촐한 세트 구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되게 옛날 거잖아요. 옛날 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꽤나 악명 높은 지문으로 수험생들 사이에 계속 회자되는 그런 지문이에요. 근데 저는 뭐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문이 어려워서 유명하다라는 걸 좀 납득하지 못하겠어요. 잘난 척하는 것 같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납득할 수 없냐면 이렇게 긴 지문에 뭐 정보가 많은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저도 안다고요. 근데 문제가 두 문제잖아요. 문제가 두 문제라는 건, 그리고 이렇게 지문에 정보량이 많다는 건 지문에서 결과적으로 버려질 정보의 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들을 보면 막 6문제씩 있는 세트도 있고, 그러니까 버려질래야 버려질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지문은 더 어려워지고 난리가 나죠. 근데 얘는 지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에서 중요하게 찾아내서 이해하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그런 지식들은 꽤나 적을 수 있다. 그냥 지문을 쭉 다 읽고 나서 막 정리하면서 읽으면 어차피 지문의 모든 정보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이 지문은 꽤나 정보가 많지만 별로 쓰는 건 없구나를 체험하려면 딱 요렇게 풀어야 된다. 요렇게 풀면 되게 쉬워진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가지고 우린 분석하고 들어간다고 했었죠. 이런 유형의 이름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전체 내용 일치. 요 문제 유형의 특징은 뭐라고 했었죠? 앞에 영상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비문학 강의의 1강과 2강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제 영상이라 뭐 조회수 때문에 추천드리는 뭐 그런 거 또 없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아마 지금 하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좀 더 준비된 상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전체 내용 일치 문제의 특징은 뭐라고 했냐면 어디서 뭘 물어볼지 모른다. 하지만 묻는 내용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다 하는 거였어요. 깊지도 않은, 어렵지 않은 내용을 묻는데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까? 혹은 이 문제를 왜 먼저 분석을 해야 될까?에 대한 답. 먼저 분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문을 읽으면서 뭐를 하게 되냐면 암기를 하게 됩니다. 마인드는 이거죠. 어디서 뭘 물어볼지 모르니 정리해야 돼. 혹은 뭐 되게 이상한 이런 일까지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지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문제로 구성됐었어 라는 이상한 학습까지. 문제는 여러분 지문을 다 읽고 나서 갑자기 깜짝 공개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제시된 채로 지문과 문제는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먼저 내용을 알 수 있다면 그런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디서 뭘 물어볼지 몰라 암기하는 상태를 해체할 거예요. 그 해체하기 위해서 전체 내용 일치 문제의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분석할 거예요. 거창하게 말하면 분석, 조금 다른 차원으로 말하면 질문 5개 만들기 혹은 체크할 리스트 5개 확보하기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우린 꽤나 많은 내용을 쓰게 될 텐데 그 쓴 내용을 외워라가 아닙니다. 외우라는 건 절대 아니고 좀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해볼게요. 강렬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해봐라. 노력을 해야만 뭐라도 남냐면 희미한 기억이라도 남아요. 그 희미한 기억은 딱 어느 정도면 되냐면 지문을 읽다가 아까 이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했을 때 오른쪽을 힐끔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1번에 1번. 한번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한번 볼까? 요걸 보시면 돼요. 1번. 읽어보세요. 태양의 인력으로 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약간씩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죠.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읽어서 뭐 하겠다는 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게 뭐지? 또 하나. 이심률은 변화하는데 그 원인이 태양의 인력인가? 체크. 끝. 1번을 읽고 이 지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그려본다면 이런 거 할 수 있죠. 태양과 달 이런 거 나오는구나. 그리고 공전하는 건 대충 뭔지 안다. 모른다고 하면 공전이 뭐지까지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궤도의 이심률이 뭔진 모르지만 궤도의 무언가야. 그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건 태양이 땡겨서 달이 돌아가는 그게 약간 변할 수 있다는 건가? 하는 게 1번 끝이에요.
약간식에서 알 수 있는 뭐 출제자의 의도 요만큼이라면 아마도 1번이 적절하지 않아서 답이 될 확률은 꽤나 낮을 것이다. 왜 약간식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약간식이라도 변하나 보죠. 2번부터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2번. 색깔 좀 다르게 해볼게요. 현재의 달 공전 궤도는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보다 원 모양에 더 가깝다. 둘 다 현재에라고 했으니까 별로 차이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랑 뭐만 비교하면 되냐면 달 vs 지구 뭐 공전 궤도를 비교하면 돼요. 누가 더 원에 가깝나 하는 걸 보는 거죠. 원에 가깝다는 건 아마도 요런 모양에 누가 더 가깝냐는 거일 거예요. 요런 모양이 아니면 뭐길래 여기에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뭐 타원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누가 더 동그랗게 도나를 체크해야겠다 하는 정도여도 상관이 없어요. 3번. 금환일식이 일어날 때 전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땡큐라고 봐요. 왜? 금환일식이 뭔지 모르는 건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금환일식이라는 어려운 말을 그냥 중간에 띡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줬다고 저는 판단해요. 상황을 통해 줬다. 상황은 그냥 키워드 한번 띡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게 지문에서 되게 두세 줄은 펼쳐져 있을 거예요. 금환일식이라는 키워드에 반응합시다. 그리고 금환일식이 일어날 때라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 펼쳐진 상황과 3번 선택지의 내용을 1대1 대조할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죠. 금환일식이 일어났다? 그럼 아까 금환일식 있었는데 돌아와서 이제 하나씩 1대1 대응하면서 보는 거죠. 뒤에 확인할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 태양 vs 달 각지름 크기 비교. 물론 각지름이 뭔진 모르지만 달과 지구는 공전 궤도가 누가 더 둥근가를 보는 거였다면 3번에서는 태양과 달은 누가 더 각지름이라는 게 큰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금환일식이라는 게 일어나는 상황에 펼쳐져 있는 그 내용에서 태양과 달의 각지름 크기 비교만 1대1 대응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4번.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달 공전 궤도상의 근지점일 때보다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다. 근지점, 원지점 vs 비교예요. 보름달 크기를 비교할 거고요. 원지점이 더 작은가를 확인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내용이 조금 어렵고 흩어지는 느낌이라면 한 번 더 내 생각이 개입돼도 상관없어요. 전 여기서 이렇게 해봤어요. 멀어서 더 작게 보이고 가까우니까 더 큰 건가? 즉 일반 상식에 부합하나? 꼭 이런 내용이 아니라도 저는 모든 새로운 내용을 대할 때 무조건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내용을 보고 먼저 제 상식으로 예상해봐요. 예상한 다음에 그 예상과 이제 이후에 알게 될 내용을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내 예상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내 예상이 틀려서 수정해야 되는가? 자꾸 능동적인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선 아예 일반적인 상식일 것 같은 내용들이 먼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나? 원지점이 뭔가 먼 느낌이잖아요. 저는 뭐 고백한다면 원이 뭔지 근이 뭔지 알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모른다면 그냥 1대1 대응 비교해야지 생각해도 되고요. 머니까 작아 보이는 건가? 가까우면 커 보이나?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건가? 보름달의 크기는 5번. 지구 공전 궤도상의 근 1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 1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 맞죠? 태양의 각지름 여기까지 보이죠? 근 1점이 더 큰가? 즉 일반 상식에 부합하나? 요 정도예요. 다만 하나 민감하게 반응해서 됐던 건 이거죠. G와 1이 달라요. 저는 이것도 약간 배경 지식으로서 좀 고백을 한다면 저는 이 한자가 해 일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얘는 해이고 얘는 지구겠구나 하는 생각까지는 했어요. 모르겠으면 그냥 근지점이라는 말 그대로 그리고 근일점이라는 말 그대로 반응하면 됐고 만약에 해일자라는 표현을 알아서 이를 보자마자 해를 떠올릴 수 있었다면 얘는 태양이고 얘는 지구 얘기구나 하는 걸 체크해야지 하는 정도까지 갔으면 더 좋긴 했죠.
색깔을 일부러 세 가지 종류로 썼어요. 1번은 그냥 맞을 것 같은 선택지. 2, 3번은 두 가지를 vs 해야 되는데 2번은 달과 지구에 누가 더 원에 가깝게 공전하나. 3번은 태양과 달의 각지 이름이 뭔진 모르지만 그 크기가 누가 더 크냐. 그리고 4번과 5번은 색깔이 또 같죠. 얘는 근지점, 원지점, 그리고 근일점, 원일점에서 둘 다 일반 상식에 부합하게 가까우면 크고 멀면 작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얘기하는 바는 다 다르지만 근지점, 원지점, 근일점, 원일점 나오면 4번, 5번 선택지랑 1대1 대응하면서 제대로 봐야지. 이 정도였어요. 요게 1번 문제를 통해 할 수 있는 준비였고요. 말하면서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는데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쭉 문제 푼다 생각하고 쓰면 전 실제로 다 쓰면서 합니다. 그럼 쓰는 걸 강요할 수는 없어서 좀 문제인데 저 쓰는 걸 추천은 할게요. 쭉 이렇게 쓰면 시간은 1분 이내로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린다는 거고 1분도 안 걸리는 과정을 통해 전체에서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바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된다고요. 읽으면서 뭐만 하자고요? 아까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면 돌아가면서 읽으면 돼요. 할 수 있을까요? 해봅시다. 1분단. 1분단. 원래 같으면 막 구조도키 이런 거로 읽으면 여기다 이렇게 쓸걸요? 잠시만요. 여기다가 우리는 가끔 슈퍼문을 보게 된다.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에 Q라고 하고 A를 찾아가면서 읽어라 라고 말할 텐데 여러분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A 내용이 개 많아요. QA다? 별로 의미 없죠. 그래서 QA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보라는 거냐면 요 5가지 내용에서 확인할 것들만 체크하면 읽자고요. 1문단을 쭉 읽었을 때 약간 아까 봤던 거랑 관련 지을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나오긴 해요. 물론 놓치고 넘어갔다면 이따가 보면 돼요. 근데 저는 1분단만 읽고 거의 답이 나와버리거든요. 1분단은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 현상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선택지 하나가 의심돼요. 저는. 근데 그게 안 됐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2번 같은 게 의심되죠. 왜? 달이 더 원이다 라고 했는데 대놓고 1문단 끝에 달은 타원 궤도로 공전한다 라고 말했으니까. 아까는 이랬을지도 몰라요. 원에 더 가깝다. 그럼 원에 가깝지 않으면 뭐지? 에 대한 답이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젠 나오죠. 원에 가깝지 않다는 건 타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타원이 뭔지 알았어야 했지만 원은 뒤에 나오죠. 점이 하나 있는 게 원이라면 타원은 점 2개 가지고 이렇게 구한 게 타원이라고 나옵니다. 해볼게요. 타원은 2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이 가까워진다. 일본 문제를 통해 무언가를 볼 거지만 반드시 챙겨가야 했다고 했던 것. 비문학 수업 2강인가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일 거예요. 비례반비례를 체크하지 않고 읽었다? 그럼 지문을 안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되게 무책임한 거죠.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이 가까워진다. 더 원스러워진다. 당연한 얘기네요. 왜? 초점이 가까워지면 거의 하나가 될 테니까. 당연하다라는 판단도 체크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 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26이라 한다. 또 하나, 자꾸 분수로서 표현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 이걸 뭐라고 한다? 26이라 한다. 초점 사이의 거리는 이거예요. 그리고 장축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장축이에요. 장축을 초점 사이의 거리로 나눴다.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눴다. 이기 때문에 장축분의 초점 거리는 26이다. 왜 분수로 표현하는 게 좋다고 하냐면 나중에 보기 편하기도 하고 비례반비례 관계를 다시 체크할 수 있어서 그래요. 초점 거리가 멀어지면 26도 커지겠죠? 26은 얼마나 그 중심에서 두 개가 이탈돼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26이 커질수록 더 타원이 되는 거죠. 뭐 이해 못했다 쳐요. 지나가 볼게요.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26은 작아진다. 초점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26은 작아지겠죠. 아까 비례반비례 했다면 알 수 있어요.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20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달의 20률은 0.055예요. 집중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위에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쳐요 라고 말한 까닭이기도 한데 쭉 이해 못해도 우리는 눈은 따라가면서 읽죠. 읽다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 달은 20률이 0.055구나.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20률은 작아지고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더 원 모양에 가까워져요. 두 개 연결할 수 있어요? 누가 더 원인가가 중요했으니까 두 초점 사이가 얼마나 더 가깝냐를 보고 싶잖아요. 달은 그 20률이 0.055래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두 초점이 0.055만큼 멀다 라고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 다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1번 문제로 돌아가 봐요. 우리는 달과 지구가 누가 더 원에 가깝냐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심지어 이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집중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 다음 보면서 원지점, 근지점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떠나야죠. 뭐까지 떠날까요? 여기까지 떠나는 거예요. 지구의 20률은 몇이야? 로 찾아 떠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왜? 2번 선택지였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했다고요. 요 문단에 안 나와서 실망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찾아보세요. 숫자니까. 없으면 이제 그냥 침착하게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있다고요. 둘을 비교했죠? 0.055 대 0.017 뭐가 크죠? 달이 크죠. 달이 더 원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구가 더 원 같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게 확인되네요. 달의 공전 궤도는 더 타원 궤도라고 했어요. 답은 2번이 되고 끝나요. 1, 3, 4, 5를 읽어도 돼요. 그리고 그걸 찾으려고 쭉 봐도 돼요. 근데 좀 묻고 싶어요. 왜 그래야 하죠?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는 걸 봤다면 왜 그래야 하죠라고 전 묻고 싶어요. 그 나머지 내용들은 다 1, 3, 4, 5의 선택지를 확인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왜 그래야 하죠? 이번 문제에서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한다면 뭐 걱정이 참 많고 조심스럽네요. 이렇게 칭찬할 수는 있지만 필요할 때 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2번에서 필요한 정보 물론 이따 다 알려주긴 할 겁니다. 다만 이번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보세요. 보기 읽으세요. 윗글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기준은 기준이겠네요. 그죠? 이 현상에서의 수면의 가장 높은 낮은 조차라고 한다. 조차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우린 아직 이걸 잘 모르니까 뭐 요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도움 될 것 같긴 해요.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조차는 북반구의 겨울인 1월에 가장 크고 1월 거리가 가장 가깝겠죠? 7월은 거리가 가장 멀 겁니다. 비례반비례가 중요하다라는 행동 패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비례반비례는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칠 거예요. 아마 뭐 당연한 거예요. 비례반비례가 나왔는데 그게 문제화되지 않은 경우는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밑에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은 고정되어 있고 다만 지구 공전궤도의 20률과 아까 안 봤네요. 그 20률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본 적이 없어요. 20률과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만이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의 기억. 아직 뭐가 필요한지 선택지를 제대로 보지 않았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하는 것까지 다 가지고 갈게요. 왜 한 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1, 2, 3, 4, 5 선택지 구성을 쭉 보세요. 실제로 평가원에는 아직도 이런 선택지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3개랑 2개로 나뉠 것 같아요. 찾을 수 있어요? 없다면 커지면 얘네는 다 20률이 커질 때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얘는 변화가 없을 때의 상황이죠. 1, 2, 3 먼저 볼래요? 4, 5 먼저 볼래요? 저 같으면 4, 5요.
왜? 비례반비례가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까 이심률이 커진다, 작아진다. 이심률이 커지면 뭐가 어떻게 되지? 이심률의 변화가 수치가 변화할 때 어떤 다른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서 찾고 공부하고 올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 있을 것 같거든요. 이심률 어디 나오나? 저는 스캔한다고요. 아까 했던 요 더러운 건 좀 지울게요. 여기 있네. 찾았는데요.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혼자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더 근일점이 멀어지고 원일점이 가까워진대요. 여기서 해결 안 된 게 있죠. 아까 근지점, 원지점, 근일점, 원일점일 때 약간 가까우면 커지고 멀면 작아진다 이런 내용은 알았지만 요 근지점과 근일점이 뭐가 다른가는 몰라요. 그러면 읽으면서 그것만 알려고 또 읽을 거예요. 읽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문단이 이렇게 나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얘는 위에는 뭔 파트냐면 지구와 달 파트예요. 그리고 얘는 태양과 지구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근지점, 원지점이 나오는데 달이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 지점. 달이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 여러분 내용은 엄청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근지점이 뭔데, 그래서 원지점이 뭔데만 알려고 읽으면 되게 쉬워요. 이 가운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가 있죠. 근일점 뭔데요?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가 가장 가까운 곳. 원일점은 뭔데요? 아까 기준이라고 했죠?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가 태양의 가장 먼 지점인 거예요.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확실한 건 이심률이 작아지면 근일점은 더 멀어지고 원일점은 가까워진다. 한 번에 어떤 한 단계를 더 할 수 있는 건 완화된다. 느껴져요? 근일점은 오히려 더 멀어지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건 멀어져요. 너무 먼 건 가까워져요. 이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이다. 똑같아요. 그래서 근지인지 근일인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 이심률만이 커지면 반대다. 전 이렇게 말할게요. 근지점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요. 얘는 더 가까워져요. 원지점 더 멀어져요. 즉 완화가 아니라 더 심해지는 거예요. 먼 건 더 멀어지고 가까운 건 더 가까워져요. 돼요? 우리가 궁금했던 건 이심률이 커질 때 근지점은 더 가까워져요. 원지점은 더 멀어져요. 이게 근지가 아니라 근일이어도 똑같고요. 원일점이어도 똑같아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조차가 커져요. 그래서 만약 이심률이 커지면 1월엔 더 가까워져서 조차가 더 커져요. 1월이죠. 7월엔 거리가 가장 먼데 더 멀어져요. 조차는 더 작아지고요. 그게 바로 7월이에요. 4번 커지면 1월은 더 커져야 돼요. 커지면 7월은 더 작아져야 돼요. 돼요? 이 지문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거. 지문과 문제가 있다.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을 읽는다? 근데 마치 문제에서 무언가를 뽑아내서 지문에 가서 그걸 발췌해서 읽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죄인 것처럼 이 두 문제짜리 세트에도 우린 그러고 있다. 여러분 물론 지문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지문을 쭉 읽어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다만 요 지문을 읽을 때, 요 지문 세트를 할 땐 그러면 안 됐잖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을 읽는 거다라는 대원칙.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또 1번 같은 문제가 있으면 땡큐인 거고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 도움을 애써 거절한 채 난 정석대로 읽겠어! 라고 읽을 거라면 그렇게 하세요. 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1, 3, 4, 5에 대한 확인이 거의 필요가 없고 이 내용들이 거의 다 버려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양, 지구, 달의 순서일 때 뭐, 혹은 여기는 태양, 지구, 달, 지구 순서구나. 그리고 금한일식이 일어나는데 금한일식일 때는 어떤 걸까?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다 필요가 없어진다고요. 왜? 문제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아도 되니까. 2번이 너무 답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면 물론 보기에서의 사고력이 필요했어요. 보기 문제를 무조건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잖아요. 다만 보기에서 할 것만 제대로 했다면 꽤나 많은 걸 할 수 있었죠. 비례ভা비를 뽑아내고 1월은 가장 크구나, 가장 가까우니까. 7월은 가장 작구나, 가장 머니까. 그리고 1, 2, 3번은 없다면 버리시고요. 4번은 커지면이니까 20률이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럴까? 가서 찾았더니 20률이 커지면 나타나는 변화는 여기 있네요. 물론 아까도 있었죠. 20률이 커지면 더 원이 아니라 더 타원스러워진다는 아는데 타원스러워져서 어떻게 되는가는 없었으니까 그 내용을 보려고 봤더니 요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것들의 변화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의뢰받았죠. 근지점이 뭐고 근일점과 원일점 이런 거 차이는 뭐야? 봤더니 그것만 이해하려고 읽으니까 또 읽혀요. 읽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래. 이 문제에서 묻는 내용까지는 나는 전문가가 되었어.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볼까? 봤더니 문제에서 묻는 장치가 너무 뻔하잖아요. 뭐 커졌을 때 근지점 얘는 그냥 뭐 나머지 내용이랑 같이 가는 거라서 별로 상관이 없고 1월에 어떻게 되냐 7월에 어떻게 되냐 둘 다 커진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것 같아 뭐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 아예 반대말일 거야. 7월은 작아졌으니까 아까 이해한 대로라면 훨씬 더 정도가 심해지는 거니까 더 작아질 것이고 1월은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더 커질 것이다. 아니면 뭐 심화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뭐 이해 못하겠다면 그냥 요 근지점 더 가까워지고요. 더 가까워지면 조차가 더 커질 겁니다. 이 정도로 알아도 괜찮았고요. 필요해서 그 필요한 거에 따른 어떤 요구가 생겨서 미션을 받아서 그 미션을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으로 지문을 읽어주셨으면 훨씬 더 이 지문은 풀기 쉬웠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유명할 이유가 없는 지문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어떤 교훈? 그냥 지문만 무조건 흐름을 유지하며 읽어야 돼 하는 생각을 그냥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닐까 우리가? 우린 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은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지문이어서 뭐 공부할 가치는 꽤나 있고 같이 살펴볼 만한 의미가 있는 지문이다 라고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제 방법이 무조건 좋아서 약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당연한 것들이 왜 당연한지 당연한 것들을 하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해설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고요. 문제풀이에 필요한 건 이 정도였다 하는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